큰 일교차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단순 감기 환자도 많지만 코막힘이나 축농증 같은 코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코 질환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는 개선이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코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숨쉬기 힘든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제가 계속 훌쩍거리니까 친구들도 조금 많이 불편해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코가 너무 막히면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이제 그게 심하다 보니까 눈이 붓는다든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알레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눌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구멍도 계속 짝짝이가 되고 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좀 눈에 하나씩 들어오니까. 만성 비염은 축농증으로 발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통과 안화 합병증 등을 발생시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 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비염이라면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코의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면서 미용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코 치료법에 대해 김홍대, 박태서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질환은 종류가 워낙 많지만 흔히 접할 수 있는 건 크게 한 두 가지, 이제 비염과 부비동염 이렇게 있고요. 크게 차이는 이제 본인이 환자분이 느끼실 수 있는 증상인데, 비염은 이제 감기랑 혼동하기 쉬운데 콧물이 자주 나고 코를 울적이시고 재채기 나시고 가렵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상태를 비염이라고 하고, 정확히는 어떤 알러지 비염이라고 하면 먼지든 꽃가루든 동물 털이든 비알러지성 비염의 온도나 습도 이런 거에 자극에 대한 염증 반응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 이제 비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질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비동염이라는 거는 이제 축농증 같은 말인데, 부비동이라는 거는 코 옆에 양쪽 볼 쪽 공간이나 이마 쪽 공간, 눈 옆에 공간, 이런 공간들이 빈 공간인데, 그런 이제 비어 있어서 환기가 잘 되는 이 공간들에 염증이 찬 상태를 부비동염이라고 하고, 흔히 느끼실 수 있는 증상들은 이렇게 꽉 차게 되면 앞통이나 안면통 같은 걸 느끼시거나, 코가 뒤로 넘어가는데 냄새 같은 게 나신다거나, 이런 상태를 이제 부비동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환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시게 되면 증상에 대한 이렇게 문진이 먼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여다봐서 내시경을 보고 점막의 어떤 색깔이나 점막이 부어 있는 상태, 그리고 가운데 비중경이 휘어 있는지, 무릎 같은 게 자라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최종 진단까지 가려면 이제 CT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이런 부비동 공간에 염증이 실제로 차 있는지, 얼마나 심하신지, 그런 게 없다면 이게 코가 막힐 만한 유발이 된 어떤 해부학적 구조가 있는지, 이런 검사들을 진행하시게 되고, 본인이 이제 어떤 알러지나 이런 거 유무를 확인하고 싶으면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먼지든 꽃가루든 동물털이든 어떤 데 이제 알러지가 있는지 혈액 검사로도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네, 요새 기능코, 미용코 이렇게 좀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꼭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코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중점을 코의 기능의 개선에 조금 더 목적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인데, 코가 막혔다거나 아니면 또 냄새도 잘 안 나실 수도 있고,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이 있으셔서 이것들에 대해서 코 안의 구조물에 수술을 하면서 좀 개선을 시키려는 게 기능코인데, 말 그대로 기능코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개선을 환자분들께서 체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삶의 질이 일단 올라가게 되겠죠. 숨도 잘 쉬어지고 하게 되니까요.
동시에 이 수술을 진행하면서 미용적으로도 예뻐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수술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진단에 여기 보이듯이 CT를 찍으시면은 코 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코 안뿐만이 아니고 코 안의 부비동에도 뭐 축농증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를 일단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만약에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비인후과 원장님들과의 저는 성형외과고요.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의 협진을 통해서 동시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기온 차이가 크게 나는 화요일 아침, 박혜윤 씨가 바쁘게 병원을 들어섭니다. 혜윤 씨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한데요. 오늘 코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막힘이 심해 약을 안 먹으면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녀는 어떤 상태일까요? 날이 추워지면 코가 너무 많이 막히고 그 코막힘을 조금 방치하면 얼굴이 이제 아플 정도로 조금 심해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라서 병원을 찾아오게 됐어요.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때부터 증상이 조금 심해지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겨울만 되면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잠을 깰 정도로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라 계속 약을 타먹는 상황이었고 조금 방치를 하게 되면 안면 통증이 오고요.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도 약을 안 먹으면 압 조절이 안 돼서 귀가 아프고 이명이 오는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숨쉬기 힘든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뭔가 생활을 하려고 해도 제가 계속 훌쩍거리니까 친구들도 조금 많이 불편해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기도 코가 아픈 것 같다고.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얼굴에 중심부기도 하고 혹시나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아무래도 수술이니까. 수술을 하기 전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모르페우스 검사는 3D 가상현실을 구현해 수술을 받기 전에 미리 결과를 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수술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T 촬영이 이어지는데요. 미리 코 안의 구조를 파악하고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더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제일 불편하신 게 코가 막히시는 거였죠? 네. 다른 건 또 뭐가 불편하셨죠? 그 코가 막혀서 계속 훌쩍거리는 네. 거랑 그 코 막힌 것 때문에 얼굴 안면 통증이 조금 있었어요. 맞아요. 원래 축농증도 자주 생기셨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 찍었을 때 이제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좀 휘어 있었고 콧구멍 자체도 오른쪽이 더 좁긴 해요. 왼쪽은 비갑계라고 하는 비염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커져 있어서 이제 양쪽 다 좀 막히실 거고 네. 이렇게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축농증이 자주 생기셨던 건데 제가 오늘은 따로 축농증에 대한 거는 시행할 예정은 아니고요. 휘어 있는 이제 비중격 교정이랑 이제 비염에 대한 부분,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1차적 목표고 네. 공간 확보하면서 이제 본인 연고를 써가지고요. 이제 미용적인 부분까지 이제 같이 진행을 할게요. 네. 높이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올리면서 콧끝을 조금 자연스럽게 내려서 네. 약간 직선에 가까운 직반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혹시 연골이 모자라면 귀 한쪽 연골을 또 좀 사용할 수 있으세요? 네. 혹시 그렇게 코를 올리게 되면 콧볼이 부각돼 보인다거나 네. 그런 거는 1차적으로 코끝을 좀 올리면 이 콧구멍 각도가 좀 뾰족해지기 때문에 일단 콧볼 폭이 좀 샤프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남아 있으면 조금 당겨줘야 될 수도 있어요. 콧볼을 조금 절제해서 묶어서 좀 당기는 것까지. 그거는 제가 좀 미용까지 이제 수술 마무리 해보고 남아 있으면 그때 보고 추가적으로 시행하셔도 돼요. 그럼 얼굴형에 맞게 해주시는 건가요? 맞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렇게 하게 되면 일상생활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수술하시고 내일 퇴원을 하시면 일상생활 자체를 못하거나 이런 건 딱히 없으신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것도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실밥이나 뭐 거치돼 있는 어떤 보호대 같은 거 이런 거 푸는 게 한 6일, 5, 6일 정도 걸리실 거고
만약에 콧볼까지 묻게 되면 한 열흘 정도 있어야지 이제 실밥을 다 빼실 거고, 그 정도 지나면 이제 얼굴 겉으로 뭐 가리고 있는 거나 실밥은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크게 막 코피가 날 정도로 격렬한 어떤 행위나 혈압이 올라갈 만한 거는 한 2주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겉으로 뭐 안경을 낀다거나 이런 거는 적어도 한 3개월은 지나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는 코를 좀 막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좀 불편하실 거고, 내일 빼고 나면 사실 크게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은 잘 없어요. 지금 계획대로 되면 제 생각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술하기 전에 또 수술장에서 한번 뵙고 끝날 때 또 제가 찾아뵐게요. 알겠습니다. 네. 개연님도 증상 자체는 비슷하셨는데 이제 코가 자주 막히고 콧물도 자주 나시고 그리고 코도 좀 넘어가시고, 그리고 환자분은 안면통도 좀 자주 호소하셨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타원에 가면 이제 충농증이 심하다고 이렇게 들으셨다고 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검사상에서는 역시 비중격 만곡증이 먼저 보이셨는데 오른쪽으로 뼈 부분이 튀어나와서 점막을 좀 누르고 있는 양상이셨고, CT상에서도 전반적으로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뼈부터 해서 연골까지 좀 휜 상태셨습니다. 환자분이 워낙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좀 적으셨고 약 드신 기간도 오래되고 고생하셨고, 또 환자분도 수술을 좀 원하시는 점이 있으셔서 비중격 교정술하고 그리고 합의학에 대한 수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환자분이 축농증은 많이 앓으셨다고 했지만 지금 뭐 비강의 축농증 정도가 심하진 않아서 거기에 대한 수술은 이제 권유를 안 드렸고, 환자분은 코끝 모양과 코폭에 대한 개선하고 코 높이를 조금 올리고 싶은 미용적인 니드도 있으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능코 수술을 통해서 외형과 기능을 한 번에 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수술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수술이 계획되어 있어 조금 걱정이 되지만 달라질 생활을 기대하며 용기를 내어봅니다. 오늘 환자분은 일단 코막힘에 대해서 휘어있는 비중격 교정이 1번으로 들어갈 거고요.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있는 연골과 뼈까지 다 휘어 있으셔서 뼈 부분은 좀 제거를 할 거고 앞쪽 연골은 좀 묶어서 펴드릴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연골을 채취해서 그대로 이제 코끝에 연골로 축을 이용해서 코끝 각도를 좀 내릴 거고, 연골이 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족할 걸로 보여서 뒤안쪽 연골을 사용해서 코끝 미용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실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콧물 나고 코가 넘어가는 비염에 대해서 커져 있는 하비갑계 부분을 보주파 시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하비갑계 점막하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두세 가지 수술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코의 기능과 미용적 부분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수술이 시행됩니다. 귀 연골 작업을 시작으로 휘어진 비중격을 바로잡는 비중격 성형 수술과 비밸브 재건술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비중격 연골이 휘어지면 코골이나 두통 등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비밸브 재건술은 코막힘 해결을 위해 비밸브를 넓혀주는 수술로 좁아진 비밸브의 부위와 환자마다 코의 구조, 동반된 질환에 따라 적합한 수술 방법이 다르므로 개인 맞춤형 수술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휘어진 비중격을 바르게 교정하고 이식으로 단단하게 고정한 후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데요. 코 질환 수술과 코 성형을 통해 코의 기능과 미적 아름다움 개선까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염 수술이 이어집니다. 하비갑계 점막하 절제술은 비정상적으로 커진 비갑기의 일부 부위를 절제한 후 점막으로 덮어주는 치료법인데요.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 없이 휘었던 비중격도 잘 펴져 있고 이제 비대해져 있던 하비갑계도 충분히 축소가 돼서 환자분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였고 코끝 모양도 환자분이 애초에 계획했던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원했던 거의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에서 살짝 직반 라인으로 그렇게 이제 완성은 하였습니다. 경과는 생각보다 좋을 것 같고 수술 중에 출혈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환자분 회복 기간은 훨씬 짧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냥 코피 날 만큼 격렬한 행동, 운동, 코를 세게 푼다거나 코에 자극이 온다거나 요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고, 원래 평소 하던 일상생활이나 드시는 거 이런 거는 무관하게 다 드셔도 됩니다. 이제 수술하고 이제 회복 과정에서 오늘 귀염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틀 있다 귀염골을 누르고 있는 이 플라스틱 시트를 제거를 할 거고, 그때쯤 이제 부목이랑 테이핑 해놓은 걸 한번 빼서 환자분 코 상태를 확인해 드릴 거고, 수술한 지 한 5일째, 6일째가 되면 부목을 완전히 제거하고 코 안에 있는 보호대 시트를 제거를 하고 코 밑에 이제 절개 부에 있는 실밥도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길게 봐도 일주일 아니면 이제 거의 거치돼 있는 건 다 제거가 되실 거고, 2주차가 되면 귀 뒤로 이제 절개한 실밥을 제거할 거고, 그럼 이제 환자분이 더 이상 몸에서 뭔가 제거를 해야 하거나 실밥을 빼거나 이런 행위는 이제 2주가 지나면 하나도 없으신 상태고, 보통 한 달째 이제 최종 점검을 좀 해서 환자분 상태를 한번 볼 거고, 이제 피부 회복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째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번 정도 점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킨 스쿠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앞 조절이 안 돼서 스킨 스쿠버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거든요. 좀 높은 산 같은데 스키 타러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코가 많이 아팠었던 상황이라 그렇게도 이렇게 활동적인 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그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또 훌쩍거림 없이 좀 즐겁게 불편함 없이 놀아보고 싶어요. 비염으로 어릴 때부터 고생이 많았던 박수빈 씨는 요즘 코로 숨을 쉴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수술을 하기 전 증상이 심해져 이비인후과에 살다시피 할 만큼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비염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 그 코가 너무 막히면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이제 그게 심하다 보니까 눈이 붓는다든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알레르기 때문에 계속 찾아보다가 여기도 괜찮고 그다음 원장님들도 많다고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제가 고양이랑 강아지를 키우는데 원래 피 검사를 했을 때도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알았어요, 애들. 근데 계속 키우다 보니까 눈도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말을 하고 이제 그냥 바로 수술을 하자 해서 그냥 찾다가 여기 와가지고 당일에 수술 기약하고. 진료를 받기 전 수술 후 현재 코 상태와 경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진과 CT 촬영을 합니다. 먼저 사진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이제는 자신 있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수빈 씨의 변화가 보기 좋습니다. 이어서 CT 촬영을 하는데요. 비중격을 바로 세우는 수술과 연고를 사용해 코끝을 세우는 수술을 동시에 받은 수빈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한 2달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떠세요, 요새? 숨 쉬는 게 편해졌어요. 완전.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상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원래 이제 코가 왼쪽으로 좀 휘어 있으셨고, 네. 원래 이쪽 공간이 뼈가 튀어나와 있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깔끔하게 제거돼서 코가 잘 뚫려 있는 상태시고, 지금 2달 정도 되면 사실 점막도 거의 다 회복이 돼가기 있기 때문에 상태는 아주 좋아요. 이 정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수술하기 전 CT 사진이고요. 왼쪽으로 비중격이 휘어서 왼쪽 콧구멍이 거의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코도 막히시고 콧물도 많이 나시고 이런 상태셨고, 이 가운데 비중격 교정술을 하셨고 오늘 CT 사진을 찍으셨는데 이쪽 막혀있던 공간이 뚫려 있는 게 지금 보여요. 외적인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전후 사진이신데 코끝을 조금 내리면서 살짝 올렸어요. 그래서 각도가 이때보다 코가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이대로 지내시면 되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한 2, 3개월째 한번 뵈면은 피부 회복이 한 6개월째쯤 되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한 3, 4개월 지나서 그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고양이 키우시는데 고양이 알러지가 굉장히 심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그냥 옆에 있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고 네. 숨도 잘 쉬어지고. 그때 이제 진행하실 때 수술할 때 이제 비염 점막에 고주파를 싸서 그런 비염 기전을 좀 줄여준 것도 있었고, 비염 신경 나오는 분지를 제가 또 찾아서 차단술까지 진행해서 지금 유지가 될 건데, 사실 이게 아주 영구적으로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네. 그때 이 알러지 점수가 있는데 6점 만점에 5점 정도 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한 편이라서 다시 증상이 또 생긴다면 그때 그 고주파 쏘는 시술 정도는 한 5분 정도면 되니까 그렇게 그냥 와서 외래 진료 보듯이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거 한 번 더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막 이렇게 자르는 시술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뭐 안 좋은 합병증들이 많아서 요즘은 고주파를 쏘는데,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그 딱 고주파만 쏘는 이 비염 시술은 한 1년에서 3년 정도 이제 간다고 보고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알러지 정도에 따라서 개인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1, 2년 지나서는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도 크게 무방해요. 그 운동 같은 거는 사실 이제 뭐 가볍고 이런 건 다 하셔도 되고요. 너무 격렬한 거는 조금 한 달 정도는 회피하시는 게 좋고, 지금 뭐 혹시 뭐 부딪히거나 이런 거는 지금 정도면 안정돼 있을 건데, 수술 안 했을 때도 강하게 부딪히면 골절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 정도 충격 아니면은 지금도 크게 뭐 가벼운 거에 상하거나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한 3, 4개월 뒤에 저랑 마지막으로 점검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뭐 불편하시면 언제든 오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박수빈 환자분은 이제 심한 비염으로 내원하셨던 분인데, 증상은 코가 항상 막히시고 콧물도 자주 나시고 재채기, 가려움증 등 뭐 비염에 해당하는 증상을 전부 다 호소하는 분이셨고, 특히 집에서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검사상 또 고양이 알러지까지 확인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 알러지 마스트 검사는 그 알러지가 제일 심한 정도를 0점부터 6점까지인데, 고양이 알러지가 6점 만점에 5점에 해당되는 좀 심한 알러지가 있는 케이스였고, 처음에 검사하셨을 때는 이 코 공간이 굉장히 좁고, 특히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비중격이 왼쪽으로 휘어서 왼쪽 코가 거의 막혀 있는 상태셨습니다. CT상에서도 코가 왼쪽으로, 그래서 이제 왼쪽 코 비관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이미 타 병원에서 이제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해도 조절이 안 된 상태로 오셨고, 특히 코막힘이 너무 심하셔서 휘어있는 비중격 정도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비중격에 대한 교정을 포함한 수술적 치료를 계획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중격 교정술, 그리고 이제 비염 점막에 대한 합의학계 뭐 축소술이나 비염 신경에 대한 신경 차단술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수술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이제 환자분이 이런 증상 치료가 목적이 최우선이었지만 미용적 개선까지 같이 원하셔서 이 휘어있는 비중격에 이제 후반부에 있는 뼈 부분을 좀 제거를 했고, 전반부에 있는 연골부는 채취를 해서 코끝을 이제 미용적 개선할 때 사용을 했고, 또 채취하면서 앞쪽에 휘어있는 부분까지 완전히 교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염 점막에 해당하는 이 비갑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고주파를 사용해서 점막을 쭉 축소하면서,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도 공간이 넓어지지만 이 비염 신경에 대한 이 자극도가 조금 줄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염 증상에 좀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환자분은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나오는 비염 분지들에까지 찾아서 분지들도 이제 최대한 절제까지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상 개선도가 굉장히 좋으신 상태고, 수술하고 나서는 이렇게 좁았던 왼쪽 공간이, 이게 이제 2달째 사진인데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넓어진 걸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CT상에서도 이렇게 막혀 있었던 공간이, 코 공간이 완전히 넓어져서 거의 왼쪽이 뻥 뚫려 있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적으로는 환자분이 이렇게 폭이 넓었던 부분이 좀 샤프하게 좀 바뀌셨고, 옆에서 보셨을 때도 코가 살짝 들린 느낌을 좀 개선을 원하셔서 각도를 조금 낮추면서 코끝을 좀 세우고 콧대도 살짝 좀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은 코 안쪽에 위치한 비중격이 휘어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그로 인해 비염을 앓고 있다면 외형적인 구조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기능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적인 걸 개선을 하면서 코 외형까지 이제 같이 개선을 하는 미용과 기능을 동시에 시행하는 수술인데, 특히 이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분들은 심할수록 코 공간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개선 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많이 휘어서 특히 연골이든 뼈든 완전히 코가 막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앞쪽에 이제 이 휘어 있는 연골부에, 이 앞쪽은 원래 코가 다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중격 교정하면서 이 연골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외형적인 부분을 동시에 이제 만족하고, 또 따로따로 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한 번에 했을 때 환자분한테도 데미지도 적고 또 점막 회복에도 더 좋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하는 게 이점이 큽니다. 그냥 숨이 쉬어진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그 냄새 맡는다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숨이 쉬어지고, 잘 때도 입으로 숨을 안 쉬어도 코로 숨 쉰다는 게 너무 좋아요. 고양이랑 강아지 알레르기가 심한데 지금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증상이 완화돼가지고 예전에는 가보지 못한 고양이 카페 같은 데도 한번 놀러 가고 싶은, 예전에는 꽃 구경이나 단풍 구경도 생각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콧물이 줄줄줄 나는 게 아니어서 그냥 마스크를 안 쓰고 걸어가도 되겠다 싶은. 젊으신 분만 아니라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도 오랜 세월 이제 코가 막힌 채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시지만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 진짜 자주 봤고, 그런 분들도 이제 수술을 했더니 완전히 신세계다, 코가 너무 뚫려서 감사하다, 이런 환자분들을 볼 때 제가 제일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막 코가 막히고 약을 써도 그때만 좀 편하시고 반복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검사를 해서 맞는 치료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냥 외형만으로도 진료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 안쪽으로 이제 숨쉬는 기능에 대한 힘듦 외에도 외적으로도 힘든 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이제 충분히 진료를 보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술을 앞둔 서민아 씨는 처진 눈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시야도 가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해 큰맘 먹고 수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눈뜨기도 힘들고 좀 깝깝하다는 느낌? 주변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우울하냐, 집안에 우환이 있냐,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천천히 그래서 이거를 잘 몰랐어요. 뭐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50 가까이 됐는데 확 그러더라고요. 막 2, 3년 사이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눌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되는 누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죠. 거울을 쳐다보면 거울 보기가 이제 배기가 싫지. 눈을 바라봤을 때 뭔가 그래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는 순간 그래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힘든 수술은 아니라니까 좀 기대도 되고. 근데 이제 치울 때 회복 과정이 제가 이제 당이 있어서 회복 과정이 괜찮을까 걱정도 좀 돼요. 수술 전 모르페우스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수술하고자 하는 부위의 비율, 높낮이, 돌출 정도와 비대칭 정도를 자세히 분석해 수술 전과 후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도 진행되는데요. 달라질 그녀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가장자리 좀 짓무르고 하는 것 좀 있으셨어요? 아니 붙어요. 자고 나면. 붙어요? 네. 좀 살짝 감아보세요. 보통 이게 가장자리가 많이 처지거든요. 이쪽도 한번 볼게요.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대략적으로 잘라낼 부분인데 수술실 가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디자인을 할 거예요. 오늘 보시면은 힘 빼보시고 요만큼 살이 없어져서 이제 올라가면은 안에 좀 쌍꺼풀이 좀 보이니까 가장자리 좀 뭐 짓무른다거나 붓는 거는 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안쪽은 괜찮으시니까 주로 바깥쪽으로. 네네. 흉터는 요 눈썹 밑에 아래쪽으로 생기는데 요건 혹시 흉터가 좀 보기 안 좋다. 웬만하면은 뭐 괜찮거든요. 눈썹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신을 조금 더 하면서 그걸 또 가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수술은 뭐 큰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 금방 끝나요. 그래서 국소 마취로 해서 진행을 하니까 마취 주사 맞으실 때 그 따끔한 거 한 번씩만 참으시면 되고요. 이 정도만 일단 잘라내고 혹시 조금 더 부족하다 하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잘라내도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한 번에 많이 잘라내지는 않거든요. 눈썹하고 눈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일단 이 정도면은 당장에 큰 불편함은 바로 없어지실 것 같아요. 네네. 왼쪽 오른쪽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훨씬 낫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바로 수술실로 가셔가지고 진행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면 이거 실밥을 빼러 또 와야 되죠? 보통 한 번 5일에서 7일 정도 그 뒤에 뽑는데 녹는 실은 없죠? 그건 뽑아야 돼요. 뽑는 게 훨씬 더 흉터가 덜 남기 때문에 한 5일에서 7일 정도 오시는 게 많이 힘드시다 그죠? 되게 모셔가지고 그래서 소독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이따 가실 때 집에서도 좀 관리하실 수 있는 거 재료 챙겨드리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서민아님은 저희 병원에서 코 수술을 하시고 저희 병원 계속 이제 외래 진료를 보시던 분이신데요. 윗눈꺼풀이 좀 처지시면서 시야도 좀 불편하시고 눈 가장자리가 좀 짓무르는 증상이 있으셔서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저한테 내원하셨습니다. 나이가 좀 점점 드시면서 눈뜨기가 힘들다고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눈을 뜨는 눈을 들어 올려주는 근육이 약화가 돼서 실제로 눈뜨기가 힘드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것과는 상관없이 눈을 떴는데 우리 눈꺼풀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서 축 늘어지게 돼서 시야를 가려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민아님 같은 경우는 눈 뜨는 힘은 괜찮으신데 피부가 이완돼서 축 늘어져서 시야가 불편하신 케이스입니다. 이것을 피부 이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늘어진 피부를 적절하게 절제를 해서 봉합을 해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할 수술은 눈썹 밑에 경계 부분에서 피부를 절제하는 눈썹 하 거상술입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는 미나 씨. 수술 준비에 의료진이 바빠지는데요. 혈압과 맥박, 호흡 체온 등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예, 오늘 예정된 수술은 눈썹 하 거상술인데요. 우리 피부가 탄력을 잃어서 축 늘어져 있는데 그 여유 있는 부분, 남아도는 피부만큼을 잘 절제해서 봉합을 하는 수술입니다. 크게 이런 피부 이완증 수술을 남는 피부를 절제하는 부분을 두 군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할 눈썹 바로 아래 경계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쌍꺼풀 라인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각각 절제할 수가 있는데 이해를 하시기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은 우리 거실에 커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커튼이 쭉 늘어져서 바닥까지 이어져 있다. 이 커튼을 창문 사이즈에 맞게 정확하게 재단을 할 때 기존의 쌍꺼풀로 그 위치에서 절제를 하는 수술은 이 커튼 중간을 잘라서 위에 커튼과 아래 커튼을 이제 봉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봉합한 부분이 쌍꺼풀이 되는 거고요.
오늘 할 눈썹화 거상술은 이 커튼의 가장 윗부분을 적절하게 재단을 해서 위로 끌어올려서 봉합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진 눈매를 교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수술 방법인 눈썹화 거상술은 눈썹 아랫부분을 절개해 피부를 당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처진 눈꺼풀도 또렷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술은 눈의 기능과 구조를 고려해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변화가 궁금해집니다. 수술 전에 디자인한 대로 정확하게 절제를 해가지고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밥을 한 수술 후에 5일에서 7일째 뽑는데 그때까지는 세안을 좀 안 하셔야 되고요. 실밥을 뽑고 다음 날부터는 세안을 하실 수가 있고 한 달 정도는 사우나나 뭐 이런 음주, 흡연 이런 것은 피하셔야 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도 흉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관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실밥을 뽑으시고 흉터라는 것이 한 수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간에 가끔씩 들르시면서 흉터가 어떻게 안 좋아지는지 만약에 안 좋아지면은 중간중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당분간은 좀 진료를 보러 가끔씩은 내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눈화장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눈화장을 라인을 이래서 딱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면 이게 묻혀가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눈화장을 하면 눈꼬리를 이렇게 올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환이 있냐, 저는 괜찮다, 무슨 일 없다. 그래서 매번 설명하기도 힘들고 딱 나타나서 화장 정말 딱 길게 딱 빼고 당당히 걸어서 애들아 안녕. 그래. 글쎄 여동생이 언니 잘 되면 나도 해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는 아직 멀었어.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거 보면 동생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동생. 1년 전 다른 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았던 강수빈 씨는 그 이후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곳에서 재수술을 받을 수 있어 지금 새로 태어난 것 같다고 합니다. 예뻐 보이려고 성형을 했는데 시간이 한 1년쯤 지났을 때인가? 그때 이제 코가 뭔가 콧구멍도 계속 짝짝이가 되고 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좀 눈에 하나씩 들어오니까 좋은 기회 왔을 때 수술하자 이렇게 마음 먹게 됐어요. 친구들 이제 내가 코 하고 왔다 이렇게 해서 봤는데 아는 언니가 코가 근데 왜 이렇게 들창코처럼 돼 있냐, 왜 이렇게 올라가 있냐 뭐 이런 얘기하니까 저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리고 저도 그때도 마음에 안 든 상태였었어요. 처음부터 지인이 추천해줘가지고 기능적인 부분이랑 미용적인 부분 둘 다 해주니까 한번 와서 상담 받아봐라고 그랬었어요. 축농증도 있었고 뭐 다른 것도 기능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미용적인 부분에서 또 둘 다 잡기 위한 마음으로 일단 여기 병원에 오게 됐었어요. 진료를 받기 전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습니다. 수빈 씨는 자가 늑연고를 사용해 코 재수술을 받았는데요. 재수술을 할 때 자가 조직을 사용하면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코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코요? 네, 딱히 불편한 건 없었어요. 코 한번 볼게요. 턱 한번 들어볼까요? 숨쉬거나 할 때 뭐 네. 통증 같은 건 없으시고 네, 코 모양은 어떠세요? 코 모양이요? 어, 모양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코 막히는 것도 좀 많이 좋아지셨죠? 네, 상처도 별 이상이 없고 조금 초반엔 빨갈 수 있는데 몇 달 지나면은 색깔도 피부색으로 돌아올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화장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화장은 여기 조금 진물이 조금 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뭐 여기 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한 번씩 제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말하는데 내 귀에서 목소리가 같이 엄청 크게 들린다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동굴같이 들리는 한쪽으로요? 게 오른쪽만? 양쪽 다 그럴 때도 있고 한쪽만 그럴 때도 있는데 막 콧물이 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이퀄라이징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귀로 내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코 안에 한번 제가 볼게요. 안에 피가 조금 고여 있네. 반대쪽 한번 볼게요. 피가 조금 고여 있는데 이게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안쪽에도 조금 점막도 붓고 해가지고 귀랑 코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크게 일시적인 거예요. 걱정하실 정도의 그런 거는 뭐 코 안에 문제는 안 보이니까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코가 붓기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다시 내려올까요? 붓기가 빠지면 빠지면서 코가 또 내려오나요? 처지진 않겠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연골도 튼튼한 거를 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코 끝에가 더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붓기도 많이 부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여기서 붓기 빠진다 해가지고 더 크게 변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다. 저 이제 그 늑연골 뗀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켈로이드성 피부라 가지고 흉터 좀 이렇게 다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흉터가 초반에는 되게 보기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좋아져요. 근데 드물게 체질에 따라서 흉터가 뭐 많이 튀어 올라온다거나 뭐 넓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계속 외래 진료 보면서 초반부터 이상한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주사 치료를 한다거나 레이저 치료하면서 조금 더 나빠지지 않게 그렇게 신경 써드릴 거예요. 주사 치료도 있어요? 흉터가 많이 부풀어 오르면은 조금 좀 진정시키는 주사 그런 주사가 있어요. 그러면 실밥은 오늘 빼고 또 다음에 빼고 이래요? 좀 나눠서 뽑을 수 있는데 일단 뽑으면서 한 번에 무조건 다 뽑는 건 아니고 뽑으면서 얼마나 잘 붙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다 뽑을 수 있으면 오늘 다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는 괜찮은 것 같고 늑연골 뗀 부분 오늘 실밥 다 뽑고 다음 외래 때 한번 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강수빈 환자분은 몇 년 전에 타병원에서 코 성형 수술을 하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코 가운데 이제 비주 부분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약간 코막힘도 발생을 하셨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셔서 코에 대한 재수술을 원하셔서 좀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저희한테 오시게 됐는데요. 코막힘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까 축농증까지 있으셨어요. 그래서 코 재수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기존에 문제가 되던 실리콘을 제거를 하고 갈비 연고를 채취를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코를 다시 만들어 드렸고요. 축농증과 비염에 대해서는 저희 이비인후과 선생님들하고 협진을 통해서 같이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면은 비주가 약간 주변 콧볼과 볼 때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불만족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조금 다시 나오게 해드렸고 콧대에 있던 실리콘은 저희가 제거를 했어요. 근데 그만큼의 또 높이를 다시 올려드려야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재료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수빈 환자의 갈비 연고를 흉터를 최소화해서 채취를 한 다음에 코에다가 다시 코를 올리는데 이용을 해드렸습니다. 환자분도 지금 만족하시는 상태십니다. 1차적으로 코 성형 수술은 미용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불만족하시면 그 수술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본인의 이제 코의 모양에 대해서 불만족하시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의학적으로 뭐 감염이 발생했다던가 뒤늦게 또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실리콘 같은 인공적인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구축, 즉 이제 코가 좀 딱딱해지면서 코가 많이 들려서 들창코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진료가 끝나고 오랜만에 친구와 만난 수빈 씨.
달라진 그녀의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싶었지만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재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 이렇게 웃으며 친구와 그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했던 것보다 이번 수술이 확실히 저한테 더 잘 맞는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만족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무조건 외쳤던 게 자연스러운 화려함, 그거를 계속 외치면서 제가 잠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자려하게 잘 해주시고 콧구멍도 뻥 뚫려가지고 지금 엄청 시원해요, 숨 쉴 때도. 제가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재수술이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도 많이 망설였고 무섭기도 했거든요. 아무리 처음 해봤다지만 두 번째가 쉬운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너무 예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붓기만 좀 어떻게 이제 해결하면 정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앞으로 이제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올해는 꼭 남자친구가 생겨서 예쁜 코로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네, 성형외과 하면은 어떤 미용적인 부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그쪽 분야만 부각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들까지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의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성형외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은 삶의 질까지 떨어뜨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고민하지 말고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미용적인 개선과 자신감 회복까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